안녕하세요.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모두 아시다시피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제품은 정기적으로 새로운 기능과 함께 업데이트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유용한 기술과 크리에이티브 기능이 최신 버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앞서 캐릭터 애니메이터와 같은 새로운 제품도 보셨고요. 오래전부터 우리는 리서치 팀을 구성해 제품에 들어갈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고 이 가운데 선별된 기능들을 여러분께 선보여 왔습니다. 이 리서치 팀은 컴퓨터 과학자, 컴퓨터 엔지니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컴퓨터밖에 모르는 괴짜들입니다. 어도비 직원들은 매우 크리에이티브하고 재치 넘치며 똑똑하고 별납니다.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 어도비 리서치 팀이 미래를 예측하면서 수행하고 있는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이들이 연구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이 중에는 향후 제품의 기능으로 추가될 내용도 있고 앞으로 다시는 볼 수 없을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절대 봐서는 안 될 것들도 있고요. 어쨌든 멋진 기능들입니다. 이처럼 보여드릴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 시간이 다소 부족할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을 빠짐없이 완벽하게 시연해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는 팅커벨 원칙을 신봉하는데요. 피터팬에 나오는 그 팅커벨이요. 피터팬이 독약을 마시려고 할 때 팅커벨이 날아와 대신 마시고 쓰러집니다. 전 세계의 모든 어린 소년, 소녀들이 손뼉을 치면 팅커벨은 다시 살아서 돌아오게 되죠. 오늘 제 시연의 성공 여부는 여러분의 도움에 달려 있어요. 저를 도와주셔야 해요. 자, 그럼 이제 빠르게 연결해 보죠. 네, 가장 먼저 다룰 내용은 앞서 줄리안이 라이트룸에서 미리 보기를 통해 소개한 것입니다. 어도비는 정말 놀라운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지를 검사 및 분석하고 센세이라는 인공지능 머신 러닝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도비의 크리에이티브 제품뿐만 아니라 디지털 마케팅 제품에 모두 연동됩니다. 보다 심층적으로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이 솔루션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앞서 줄리안이 라이트룸에서 파란색 이미지 등 여러 가지를 검색했습니다. 여기에 이름을 입력만 하면 검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사진이 있는데요. 이 사진을 열어보죠. 이 사진은 제가 뉴질랜드에서 쓰러져가는 오래된 집을 촬영한 것입니다. 이 이미지를 선택하면 이것과 유사한 이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웹브라우저에서 어도비 스톡을 연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됩니다. 어도비 스톡 이미지를 검색합니다. 이제 이미지를 드래그하면 매우 빠르게 이게 휙 하고 떠야 되는데 아직도 업로드 중이네요. 이때 이미지의 크기를 줄이면 빠르게 업로드 될 겁니다. 이제 수많은 집 사진이 표시됩니다. 고마워요, 팅커벨. 그냥 집이 아니라 쓰러져가는 집을 찾아줬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여기를 보면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필터가 있습니다. 최근 검색 기능에 베타 필터를 추가했죠. 여기를 보시면 베타 필터 중에는 필드 심도도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클릭해 보죠. 그러면 필드 심도가 뛰어난 이미지를 다시 검색해 줍니다. 따라서 흐릿한 전경과 후경 사이에 또렷한 중경이 돋보이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필터도 있습니다. 바로 선명한 색상인데요. 현재 설정이 중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정해 보죠. 우선 잘 보이도록 화면을 다시 축소하고요. 높음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명하고 생동감 넘치는 멋진 이미지들이 표시됩니다. 아직 베타 버전인데요. 앞으로 더 개선될 예정이므로 아직 박순 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제 포토샵으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미리 이미지들을 준비해 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줄리안이 아까 물개를 검색했잖아요. 우리 둘 다 물개를 찍었거든요. 물론 카메라는 달랐지만 서로 카메라로 물개 사진을 보여주면서 공유했죠. 줄리안이 물개를 사용한 이유와 제가 물개를 사용하려던 이유는 바로 작고 귀엽다는 점이었는데요. 줄리안이 먼저 선수를 쳤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이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볼 때마다 항상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라는 노래가 생각납니다. 이 이미지는 제 라이브러리 중 하나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말이죠. 라이브러리에 드래그해서 복사를 한 거죠.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비슷한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어도비 스톡에서 검색하는 건데 여기 선택 가능한 옵션이 있고요. 이제 사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 창을 드래그해 더 크게 보겠습니다. 박수를 기대했는데 소리가 작네요. 괜찮아요. 멋지지 않나요? 원숭이의 빨간 엉덩이 사진은 없네요. 괜찮습니다. 마치 피노키오 같네요. 뭐 어쨌든 여기에서 이미 있는 특정 이미지를 사용해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이미지가 없는 경우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디어를 검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는 특이한 문이 있는데요. 엄청나게 큰 문이 있죠. 그런데 그 이름이 생각나지 않네요. 이름만 알면 쉽게 검색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이런 경우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빈 창으로 이동해보죠. 브러쉬 툴을 선택해 볼 텐데요. 먼저 제가 하려는 게 뭐냐 하면 이 창을 약간 밖으로 옮긴 다음 작업할 레이어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문의 형태를 떠올려서 빠르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리고 그 아래에 짧은 선을 그릴게요. 제 기억으로는 문이 이렇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선을 더 그리고요. 제 머릿속에 문이 무엇인지 점점 아시게 될 거예요. 여기 위에 약간 하늘로 솟는 곡선을 그려보죠. 제 생각에 여기가 약간 더 나와 있는 것 같네요. 대충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미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검색 결과를 닫고 이 이미지를 라이브러리로 드래그합니다. 이제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한 다음 비슷한 자료 찾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어도비 스톡으로 이동되고 사진이 검색됩니다. 또한 일러스트레이션, 벡터, 비디오 등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검색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나타나죠. 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무언가를 그리지 않고도 검색할 수 있을까요? 고마워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라이브러리를 여기에 고정시켜 보겠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여기 아래로 옮기면 잘 안 됐네요. 다시 한번 해보죠. 됐네요. 라이브러리가 없는 경우 웹에서 바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로 사람과 개의 모습이 담아진 이미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포토샵에서 검색한 다음 브라우저를 새로 고쳐보죠. 이제 보세요. 휘! 어때요?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 아래에 해당되는 모든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이게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상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원하는 사진이 나타납니다. 이게 뭔가요? 이 사진을 보면 사람이 있고 그 옆에 개가 있습니다. 만약 이 배치를 좀 바꾸고 싶다면 여기 이 이미지를 이렇게 이동한 후 다시 검색을 해보죠. 새로 고침을 누르면 이제 개가 반대편에 있는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지금까지 시연을 통해 캔버스의 새로운 개념을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색상, 피사체뿐만 아니라 공간까지도 인식하여 결과를 찾아줍니다. 어도비 센세이를 사용하여 모든 콘텐츠를 분석하기 때문이죠. 끊임없는 개발을 통해 이제 공간까지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단순히 개와 사람을 찾는 차원을 뛰어넘어 이미지에서 피사체가 있는 위치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잡지 커버 레이아웃을 만들고 있다고 해봅시다. 지금 보여드릴 기술은 하일린진이라는 엔지니어가 개발했는데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죠. 이번엔 개는 필요 없습니다. 개를 숨겨보죠. 이름도 모르고 있네요. 사람 위에 우산을 놓은 다음 배경에는 물을 놓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배치하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다시 새로 고쳐보죠. 여기 사람, 우산, 물이 있는데요. 슈! 보이시나요? 네, 얼마나 멋진가요? 네.
이 기술은 향후 선보이게 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이미지를 분석하는 수준이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제작 품질도 향상되겠죠. 좋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 보여드릴 내용은요. 먼저 이 이미지를 사용할 건데요. 이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이미지인 것처럼 해보겠습니다. 잠시 이 사진 속에 들어가 계세요. 사실은 전에 스톡에서 받은 이미지입니다. 이제 어도비 XD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도비 XD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자면 아직 개발 중에 있으며 현재 베타 버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디자인하고 프로토타입을 제작할 수 있는 디자인 툴입니다. 정말 빠르답니다. 보시다시피 컨퍼런스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각 연설자의 소개 페이지와 또 메뉴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앱을 다운로드 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이것은 홈 화면입니다. 약간 확대해 볼까요? 이 메인 화면을 조금 더 완성해 보겠습니다. 사각형 툴을 선택하고 여기에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테두리는 끄고 채우기 툴을 선택해 보죠. 재밌게도 제 형 이름이 채우기, 즉 필과 발음이 똑같은 필이에요. 형도 그래픽 디자이너죠. 자, 그럼 이제 색상을 변경해 볼게요. 그러면 색상을 변경하기보단 이미지를 놓아 보겠습니다. 포토샵을 다시 켜보죠. 약간 옆에 놓고 이 이미지를 선택하고 여기로 드래그 해보죠. 이제 메인 페이지가 완성됐습니다. 이제야 마음에 드네요. 다음으로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 아젠다는 다 됐지만 발표자는 아직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심볼 라이브러리로 이동해보죠. 여기 심볼 이미지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 요소를 심볼로 결합해 저장할 수 있습니다. 미리 버튼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로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게리스를 여기에 놓고 포토샵 창은 최소화하고요. 이 폴더에 리소스가 있는데요. 잠시 후에 사용할 겁니다. 발표자마다 버튼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버튼이 여러 개 필요한데요. 우선 요소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심볼의 그룹을 해제해 보겠습니다. 상단에서 반복 그리드를 선택하면 버튼 여러 개를 손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러면 발표자 게리스가 여러 명이 되어 나타납니다. 게리스가 하루 종일 발표해도 환상적인 세미나가 되겠지만 우린 여러 발표자가 필요합니다. 다른 발표자가 있는 폴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때 모든 발표자를 선택한 다음 여기로 드래그합니다. 여기에 던져놔 보죠. 이름이 있는 텍스트 파일이 있는데요. 발표자들의 이름도 여기에 놓고요. 물론 직함도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 놓아보죠. 이렇게 간단하게 기본적인 발표자 페이지가 완성됐습니다. 전부 완성할 때까지 시간이 부족하므로 박수는 사양하겠습니다.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앱이 실행되도록 만들어 볼 텐데요. 그러려면 현재 디자인 모드에 있는데 프로토타입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미리 몇 개는 연결해 놨습니다. 약간 축소한 다음 화면을 약간 옮겨 보겠습니다. 여기에 게리스가 있네요. 여기 아래로 드래그합니다. 멋진 분이죠. 디졸브가 아니라 왼쪽으로 밀기를 선택하고 잘 되는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죠. 자, 니콜을 선택하고 이 툴 정말 대단하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몇 개 더 선택하고 아래로 드래그합니다. 아이고, 잘못 선택했네요. 엉뚱한 걸 드래그 했나 보네요. 자, 휴. 자, 그럼 이것도 연결합니다. 이제 이 정도만으로도 잘 아시겠죠?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 화면은 실행 중인 모바일 앱인데요. 게리스를 클릭하면 게리스로 이동됩니다. 다시 발표자로 이동하고 니콜로 이동할 수 있죠. 멋지죠? 이제 스마트폰에 연결해 볼 텐데요. 빠르게 실행해 보겠습니다. 시연할 때마다 제 휴대폰 배경 화면은 항상 똑같은 것 같네요. 제 아내가 데려가 줬던 곳인데 그다지 좋진 않았어요. 다신 안 갔으면 하네요. 자, 이제 모바일 폰에 연결되었네요. 메이크 잇으로 다시 이동해보죠. 메시지는 무시하고 여기로 다시 이동해보죠. 발표자 페이지에서 게리스 페이지로 이동하고 다시 발표자 페이지에서 니콜 페이지로 와봅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모바일 앱을 만들면서 디자인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박수가 나올 타이밍인데 아닌가요? 멋진 기능이죠? 박수 칠 시간이 없다고 했는데 농담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뭔가를 해볼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미지가 마음에 드는데요. 그런데 하늘이 약간 밋밋하네요. 또 다른 이미지를 열어보겠습니다. 여러 이미지 중에서
이 이미지도 마음에 듭니다. 하늘이 멋지죠? 이걸 놓아볼 텐데요. 다시 여기서 아이콘을 클릭하고 하늘을 교체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미지를 드래그하면 하늘이 교체됩니다. 하늘을 교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미지에 포함된 톤이라든가 밝기, 색조, 채도 모두를 가져와 교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빌딩에도 적용됩니다.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다른 이미지를 선택해서 여기로 드래그하면 실제로 여기에 있는 모든 요소의 밝기, 채도, 색조가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멋진 하늘로 바뀌었네요. 이제 PC로 이동해 볼게요. 정말 빠르게 진행해야겠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크레용을 사용해 프레젠테이션을 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지만 한번 시도해 보죠. 크레용이 있고 웹 카메라가 있는데요. 일단 크레용을 하나 꺼내 볼게요. 어떤 색을 잡아 볼까요? 아래쪽에 녹색으로 풀을 그려 보겠습니다. 시작해 보죠. 잠시 작동되도록 조정해 볼게요. 다 잡히도록 두고 됐네요. 잘 될 겁니다. 녹색으로 아래 풀을 그려보죠. 녹색을 좀 더 칠해보고요. 파란색 하늘을 그려볼게요. 이제 제가 왜 크레용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아시겠죠? 이제 무슨 색을 사용해 볼까요? 빨간색이 좋겠네요. 아니 분홍색으로 해보죠. 분홍색을 칠해볼게요. 이런 다른 색을 칠했네요. 다른 걸 칠해볼게요. 다시 핑크색을 칠해보겠습니다. 3D 모델 주위를 핑크색으로 칠합니다. 이 정도만 그리고 아래는 빨간색으로 칠해서 그늘을 만들어 볼게요. 이 남자의 그림자도 만들어 볼게요. 이 남자가 서 있는 지면에 그림자를 만드는 겁니다. 잘 안 되네요. 조명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된 거죠?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살짝 조정해 보겠습니다. 잘 돼야 할 텐데요. 잘 돼가고 있는 것 같나요? 된 것 같군요. 그림자 부분이 잘 안 되네요. 이제 하늘색으로 윗부분을 칠해 볼게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하늘은 완성됐는데요. 차라리 제가 이전에 만든 걸 보여드릴게요. 그게 분명 더 나을 거예요. 이런.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여기 이건 마이크 그림자고요. 이게 제가 만들었던 겁니다. 이제 이걸 변경해 볼게요. (3D) 모델을 변경해 볼 텐데요. 제가 방금 확대를 했나요? 굉장히 크게 확대됐네요. 이제 됐습니다. 이 모델을 손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공룡으로도 바꿀 수 있고요. 좋습니다. 다음 그림은 줄리안이 그린 건데요. 줄리안이 왜 포토그래퍼인지 아실 테죠? 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습니다. 빠르게 진행해보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뭐더라? 단축키가 이게 생각이 안 나네요. 이런 빠르게 검색해 볼게요. 잠시 쉬고 계세요. 이 폴더를 이 폴더를 열고 정리가 잘 안 돼 있네요. 제발 되라. 서버 화면으로 시작되네요. 이건 그러니까 웻브러쉬라는 툴의 데모 버전입니다. 어도비의 여러 리서치 연구원이 협업해서 만든 것입니다. 화필과 유화 물감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붓과 붓 속에 있는 분모의 특징을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똑같이 구현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브러쉬 속에서는 수천 개,
수백 개의 모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백 개의 모가 작동하죠. 유화의 실제 점성, 유화의 혼합, 젓는 정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마르는 방식을 그대로 구현해냅니다. 말릴 시간이 없다면 이렇게 펜을 이용해 보세요. 지금 잘 작동되고 있는데요. 와콤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프로 와콤 태블릿에다가 아트펜을 사용해 볼 텐데요. 이 아트펜에만 있는 멋진 기능은 바로 회전입니다. 잠시 여기에서 무난한 색상으로 그냥 빨간색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크기가 작은 브러쉬를 선택해 볼 텐데요. 브러쉬 크기를 변경해 볼게요. 칠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정확한 동작을 수행합니다. 한번 회전을 해보면 이렇게 브러쉬가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굵게 조정도 됩니다. 빠르게 굵기 조정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메뉴에서 안료를 꺼내보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는지 바로 아실 텐데요. 작업 중인 그림의 질감을 통해 색상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잠시 제거해 보겠습니다. 다시 페인트로 덧칠하기 전에 다른 색상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좀 더 칠해보죠. 브러쉬에 빨간색이 묻어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계속 칠해볼게요. 저는 화가가 아니므로 이쯤에서 완성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일을 열어보죠. 초상화를 불러올 텐데요. 이 그림은 웹브러쉬로 완성한 작품입니다. 다시 질감을 보여드리기 위해 안료를 꺼보면 이렇게 질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트펜을 올려놨었네요. 태블릿 밖으로 치워보겠습니다. 이처럼 웹브러쉬라는 툴의 질감과 품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을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